2부 비관계형 데이터베이스 1. 비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소개 및 개요. 비관계형 데이터베이스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좀 다른 세계로 들어가 볼게요. 지금까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얘기를 많이 했죠? 테이블이 있고 구조가 짜여 있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번엔 비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NoSQL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해요. NoSQL은 Not Only SQL의 줄임말인데, 이름처럼 SQL만 쓰는 게 아니라 더 자유로운 방식으로 데이터를 다루는 거예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고정된 스키마가 있잖아요. 학생 테이블엔 아이디, 이름 이렇게 칸이 딱 정해져 있어야 해 하는 식이죠. 근데 NoSQL은 그게 없어요. 스키마가 고정되지 않아서 데이터를 훨씬 유연하게 저장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학생은 이름만 넣고 다른 학생은 이름에 전화번호까지 넣고 싶어도 괜찮아요. 이런 유연함 덕분에 NoSQL은 요즘 빅데이터나 실시간 처리, 클라우드 환경에서 엄청 잘 나가요. 쉽게 말하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깔끔한 서랍장 같은 거예요. 모든 물건이 정해진 자리에 들어가야 하죠. 근데 NoSQL은 큰 가방 같은 거예요. 뭐든 그냥 넣고 꺼내기 쉽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페이스북 같은 데서 수억 명이 게시물을 관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이 똑같은 형식으로 글을 쓰진 않잖아요. 사진만 올리는 사람도 있고 긴 글 쓰는 사람도 있고요. 이런 다양한 데이터를 다루기엔 NoSQL이 딱이죠. 느낌 오세요? 왜 NoSQL이 필요할까? 그럼 NoSQL이 왜 필요할까요? 요즘 데이터가 엄청 많아졌잖아요. 빅데이터라고 하죠. 예를 들어 유튜브에서 매일 올라오는 영상이나 트위터에서 쏟아지는 트윗을 생각해 보세요. 이런 데이터는 양도 많고 형태도 제각각이에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이런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려면 좀 버거울 때가 있어요. 반면 NoSQL은 확장성이 좋아서 서버를 더 붙이면 더 많은 데이터를 쉽게 다룰 수 있어요. 또 실시간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도 좋아요. 예를 들어 게임 앱에서 전 세계 유저가 동시에 점수를 올린다고 해보면 그걸 바로바로 저장하고 보여줘야 하잖아요. NoSQL은 이런 빠른 읽기쓰기에 강해요.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잘 맞고요.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회사가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올려놓고 쓰는데 NoSQL은 그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근데 단점도 있어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ACID라고 해서 데이터 일관성을 철저히 보장해 주잖아요. 송금할 때 돈이 빠지면 반드시 상대방한테 들어가야 하는 식이죠. NoSQL은 그걸 좀 느슨하게 해서 속도를 우선시해요. 그러니까 은행 같은 데보다는 소셜미디어나 추천 시스템처럼 속도가 더 중요한 곳에서 잘 쓰여요. 여러분, NoSQL이 어디서 쓰일 것 같아요? 잠깐 생각해 볼까요? 기다림. 2. NoSQL 데이터베이스 유형. 키-각 키-밸류 저장소. 자, NoSQL은 저장 방식에 따라 여러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는 키-각 저장소예요. 이름 그대로 데이터를 키와 값밸류 쌍으로 저장하는 거예요. 엄청 간단해요. 예를 들어 학생일 홍길동 이렇게 키가 학생일이고 값이 홍길동인 식이죠. 이게 뭐가 좋냐면 읽고 쓰는 속도가 엄청 빠르다는 거예요. 어디에 쓰이냐면 캐싱 시스템에 딱이에요. 예를 들어 쇼핑몰에서 최근 본 상품을 저장한다고 해보면 사용자 123 운동화 이렇게 키-값으로 넣어놓고 사용자가 페이지 새로 고침할 때마다 빠르게 꺼내 보여줄 수 있어요. 실제로 RDIS나 DynamoDB라는 키-값 저장소가 이런데 많이 쓰여요. RDIS는 게임에서 실시간 랭킹 저장할 때도 자주 보이고 DynamoDB는 아마존에서 엄청 밀고 있는 거예요. 단순하지만 강력하죠. 여러분, 이런 단순한 방식이 어디에 더 쓰일까요? 잠깐 멈춤. 문서 다큐멘트 저장소. 두 번째는 문서 저장소예요.
이건 데이터를 JSON이나 BSON 같은 형식으로 저장해요. JSON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구조화된 텍스트예요. 예를 들어 학생 정보를 저장한다고 하면 ID 1 네임 홍길동 폰 010-1234-5678 이렇게 한 덩어리로 저장하는 거예요. 옆에 다른 학생은 전화번호 없이 ID 2 네임 김영희 이렇게 넣어도 돼요. 이게 문서 저장소의 장점이에요. 스키마가 유연해서 데이터마다 형식이 달라도 괜찮아요. 이런 건 MONG, ODB나 카우치DB에서 많이 쓰여요. 예를 들어 블로그 시스템에서 게시물을 저장한다고 하면 어떤 글은 사진이 있고 어떤 글은 텍스트만 있어도 다 저장할 수 있죠. MONG, ODB는 요즘 개발자들 사이에서 인기 많아요. 문서 단위로 다루니까 좀 더 인간적인 느낌이랄까요? 여러분, 이런 유연함이 어디서 유용할 것 같아요? 열 칼럼 기반 저장소. 세 번째는 열 기반 저장소예요. 이건 대량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빠르게 조회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어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도 열이 있긴 하지만 NoSQL의 열 기반은 훨씬 더 유연하고 대응력이 강해요. 예를 들어 웹사이트 방문 기록을 저장한다고 해보면 시간, 사용자 아이디, 페이지 이런 열로 나눠서 저장해요. 그러면 어제 방문한 사용자 수를 빠르게 뽑아낼 수 있죠. 어패치 커센더나 HBASE가 여기 속하는데 예를 들어 페이스북에서 수억 명의 활동 로그를 분석할 때 이런 걸 써요. 데이터가 많아도 속도가 느려지지 않으니까요. 이건 좀 더 빅데이터 쪽에 가까운 느낌이에요.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마지막은 그래프 데이터베이스예요. 이건 데이터 간의 관계를 그래프 형태로 저장해요. 점노드과 선의 지유로 연결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어 소셜 네트워크에서 홍길동이 김영희를 팔로우한다를 저장한다고 해보면 홍길동과 김영희가 점이고 팔로우가 선이에요. 이걸로 홍길동이 친구의 친구는 누구야? 같은 복잡한 관계도 빠르게 찾을 수 있어요. 니오사.J나 에머잔 넵툰이 대표적인데 예를 들어 추천 시스템에서 이 사람이 좋아하는 영화와 비슷한 걸 좋아하는 사람은 뭐를 봤지? 이런 걸 계산할 때 좋아요. 관계가 중요한 곳에서 진짜 빛을 발하죠. 3. NoSQL의 특징과 토론. 특징 설명. 자, 이제 NoSQL의 특징을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 확장성이에요. 데이터가 많아지면 서버를 더 붙여서 쉽게 확장할 수 있어요. 관계형은 이게 좀 복잡할 때가 있죠. 두 번째는 유연성이에요. 스키마가 없거나 느슨해서 데이터 형식이 달라도 다 저장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속도예요. 대량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는 데 강해요. 근데 단점도 있어요. 일관성이 좀 약할 수 있어요. 관계형의 ACID를 완벽히 보장하진 않으니까. 은행처럼 정확성이 중요한 데보단 속도가 더 중요한 곳에 적합해요. 예를 들어 인스타에서 좋아요 수가 잠깐 안 맞아도 큰일 안 나잖아요. 이런 트레이드 오프가 있는 거죠. 토론. 이제 여러분이랑 얘기 나눠볼게요. NoSQL이 어디에 잘 맞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키마이너스 값은 캐시에 문서는 블로그에 썼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례는 뭐가 있을까요? 기다림도 반대로 NoSQL이 안 맞을 것 같은 곳은 어디일까요? 은행은 좀 힘들 것 같죠? 자유롭게 말해주세요. 4. 크유앤드엄 및 마무리. 크유앤드엄 및 정리. 좋아요. 마무리하면서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NoSQL 유형이나 특징이 헷갈리나요? 기다림. 예를 들어 관계형이랑 뭐가 달라요? 하면 스키마 유연성과 확장성이 핵심 차이라고 할게요. 또 질문 있나요? 없으면 정리할게요. 오늘 NoSQL이 뭔지 키마이너스가 문서, 열, 그래프 유형을 보고 특징도 알아봤어요. 빅데이터 시대에 NoSQL이 왜 뜨는지 느낌 오셨죠? 더 궁금하면 MONG, ODB나 RDIS 한번 써보세요. 수고했어요.